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2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어쩌면 이 재료가 향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전력 반도체 요 부분인데 오늘 주식장에서 전력 반도체 이 부분이 조금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거고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클라우드 확장 이슈가 있었는데 이 뉴스 기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독일에 15조 투자해서 클라우드를 확장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 1위 미국 업체 아마존이 유럽 내에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독일에 10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15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클라우드 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류센터 3곳 이런 부분들에 돈을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도 필요할 거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SSD 이런 사용량이 아무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여기에 파도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같이 SSD 컨트롤러나 SSD를 판매를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계약 공시나 관련된 공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 확장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을 짓는 부분들이 결국에 잠재적으로는 파도가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뉴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파도와 관련된 매출을 발생되는지 이 여부가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매출 발생이 되게 되면은 파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 있었던 부분이 테슬라가 관련된 이제 전기 자동차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우 좀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일단은 이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다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파도와는 조금 다른 관련이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소재를 가지고 파도와 투자로 어떻게 연결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전력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지금 주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테슬라가 DB 하이텍에 위탁 생산을 좀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여기로 좀 추가적인 부분을 더 들어간다면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지금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또 현대랑 기아 자동차가 있을 거니까 이 국내에서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현대 자동차랑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요 키워드는 결국엔 무엇이냐면 PMIC 요 부분의 키워드를 조금 맞춰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현재 자동차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뉴스 기사가 좀 옛날 거거든요. 22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부각되었던 전력 반도체 내용인 거고, 그게 이제 24년이 되면서 현실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지금 전력 반도체가 또 이슈 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AI가 시작점을 일으켜서 전력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조금 살펴보고 가자면은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과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여기서는 지금 파워큐미 세미가 만드는 산화갈륨 전력 반도체의 PMIC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PMIC라는 게 결국에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표 품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 큐브 셈이라는 기업이 적혀져 있지만 향후에 파두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추후에 파두와 IR 담당자분이랑 뭐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할 거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 부분을 또 추후에 한번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쪽으로 대한 산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두가 여기 PMIC 차량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트의 파두와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 내용 공시해 놓은 자료인데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이 이제 SSD가 있고 그 다음에 CXL 그리고 전력 반도체 PMIC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PMIC가 이제 내용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한정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행 중인 과제라고 적혀져 있는데 21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인데 90% 이상의 전력 효율을 목표로 하는 PMIC 개발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고효율 파워 솔루션 기술 및 제품 확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이 SSD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동차 분야로 확대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다는 부분은 결국에 이쪽으로도 사업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제 전력 반도체 PMI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해당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 다양한 종류의 파워 레일이 필요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이다라고 라는 내용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연구 과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PMIC 반도체 이제 파두와 서울시립대가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제품들 대비해서 가격이 낮고 안정성이 좋고 효율적인 이러한 제품을 확보를 했고 현재로서는 좀 밑에 안 보일 텐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SSD 시장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랑 자동차로 결국 응용을 분야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 관심 받았던 부분은 결국 테슬라 차량용 그 전력 반도체가 키워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추후에 이 메인 테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PMIC 부분도 관련된 테마로 파두가 연관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조금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전력 반도체가 당장에는 이게 재료가 되면서 주가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은 뭐 많이 높다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PMIC 그 다음에 CXL 이러한 재료들이 파도를 주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SD 컨트롤러 기술 개발하는 기술력을 봐더라도 뭐 전력 반도체나 CXL 스위치 뭐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좋은지 이 부분은 또 판단을 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조금 한 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어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노란색 선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횡보를 하거나 가격 하락하면서 이격도를 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제 여기까지 가격 조정 염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분봉으로 또 보게 되면 저는 15분봉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했을 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한 이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이 지금 가격대가 한 21,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조금 더 지나면은 요 가격대가 한 이 정도로 될 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 부분은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또 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시나리오를 계획을 세우면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나서 또 저항대 될 수 있는 구간은 이 지금 위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또 저항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상승 하락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영상에서 제작을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